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스마트폰을 집어드셨나요? 아니면 바로 화장실로 향하셨나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여 마시는 분, 오래전부터 어머니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따뜻한 물부터 드시라고 하셨는데 막상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몰랐던 분, 아니면 유행처럼 번지는 온수 건강법이라는 말에 솔깃했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첫 순간 따뜻한 물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지 과학은 이제 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화력이 달라지고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변비가 풀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낮아진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는 과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지방을 녹여서 살이 빠진다거나 몸속 독소를 한 번에 씻어낸다는 주장들,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진짜 효과들만 말씀드릴 겁니다. 과학이 말하는 진실은 사실 과장보다 훨씬 더 흥미롭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밤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아침 첫 물 한 잔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우리는 수면 중 호흡과 땀을 통해 시간당 약 40에서 5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7시간을 자면 깨어나는 순간 이미 280ml에서 350ml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한 컵 가득 넘는 양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세포들은 약간 탈수 상태에 놓이며 소화기관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공장의 전원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도관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방식으로 몸의 엔진을 점화시킵니다. 첫 번째 반전 효과는 소화 시스템이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물을 마시면 위장에서 반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장이 대장에 신호를 보내면서 대장이 수축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위장이 새로운 내용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래쪽에 있는 대장에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침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뜻한 물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2012년 신경위장관학 및 운동성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은 식도와 위장관의 혈류를 크게 증가시키고 운동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가운 물도 위대장 반사를 유발하지만 따뜻한 물은 그 반사 과정에서 소화기관의 혈류를 함께 늘려주어 소화 효소들이 더 활발하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소화효소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데 따뜻한 물이 소화기관의 온도를 인체 최적 온도에 가깝게 유지시켜 주어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이 특히 반가우실 겁니다. 변비의 원인 중 하나는 대장이 충분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따뜻한 물이 이 대장 운동을 촉진해줍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들에게 하루 3번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한 연구에서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대변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위대장 반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배변 활동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반전 효과는 혈액순환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차가운 자극으로부터 체온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액이 온몸으로 더 원활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때 말초혈관까지 혈류가 늘어나면서 체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 섭취 후 체온이 약 1도가량 상승하는데 이 체온 상승이 신진대사를 약 30% 정도 끌어올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는 것은 몸이 에너지를 더 활발하게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 느릿느릿한 상태의 신체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활발한 대사 상태로 빠르게 전환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마법처럼 체중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신체 상태를 더 활성화된 상태로 세팅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오늘 하루를 활발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효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침에 흔히 경험하는 붓기와 부종의 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손발이 약간 부어있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밤새 누워있는 동안 체액이 잘 순환되지 않고 일부 부위에 정체된 결과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이 정체된 체액들이 다시 순환 흐름으로 복귀하면서 부종이 빠르게 가라앉게 됩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후 20분에서 30분이면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반전 효과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1.5리터 미만으로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50% 이상 더 높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것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등 온갖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을 잃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보충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이미 미세한 탈수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몸이 탈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예민한 분들,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된 분들, 혹시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 탈수 상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의 온기가 체온을 부드럽게 올려주면서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고 이 이완 효과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36도에서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 온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퍼지면서 전신에 부드러운 이완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심리적인 준비 의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반전 효과는 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우리 몸은 밤새 세포 재생과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들이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운반되어 신장과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데 아침 탈수 상태에서는 이 노폐물 운반과 배출 과정이 지연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이 노폐물 운반 속도가 빨라지고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모세혈관에도 혈류를 공급합니다. 피부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고 피부 아래의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따뜻한 물 한 잔이 기적처럼 피부를 젊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속한다면 수분 공급과 혈행 개선에 누적된 효과가 피부 컨디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반전 효과는 목과 기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새 코로 숨을 쉬고 입을 조금 벌리고 자게 되면 목과 기관지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는 더욱 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따뜻한 물이 이 건조해진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물의 온기가 기도 점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면역 기능을 가진 점막 세포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체의 1차 방어선인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될 때 바이러스와 세균이 점막을 뚫고 침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코막힘이 있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물은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따뜻한 물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마시듯 천천히 마시면 그 증기가 코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코막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의 적정 온도는 54도에서 71도 사이일 때 이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직접 입에 닿을 때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 마실 수 있는 온도인 45도에서 55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물도 아닌데 왜 굳이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상온의 물은 안 되나요? 사실 상온의 물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대 장반사를 유발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 점도를 낮추는 효과는 온도와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이 상온의 물보다 추가적인 이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더 강하고 소화기관의 혈류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하며 근육 이완과 심리적 안정 효과가 동반됩니다.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이 추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차가운 자극이 위장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물이 가장 권장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너무 미지근하면 따뜻한 물의 혈관 확장 효과가 약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마셨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면서도 뜨겁지 않은 45도에서 55도 사이입니다. 손등에 살짝 부어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 200ml에서 300ml, 즉 종이컵 하나에서 한 잔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면 오히려 소화효소가 희석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00ml에서 300ml를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꿀꺽꿀꺽 빠르게 마시는 것보다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면 위장이 더 서서히 깨어나고 온도 자극도 더 고르게 퍼집니다. 시간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상 후 15분 이내에 마시면 밤새 잃었던 수분을 가장 빠르게 보충하고 위대 장반사도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양치 전에 마셔야 하는지 양치 후에 마셔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르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 칫솔질 전인 이른 아침에 입안에는 밤새 번식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양치 후에 마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물의 온도와 양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따뜻한 물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조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 좋은 조합은 따뜻한 물에 레몬 슬라이스 한두 조각을 넣은 레몬 온수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아침 위장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약산성의 레몬즙이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합니다. 다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산도가 높아져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슬라이스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레몬 없이 순수한 따뜻한 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따뜻한 물에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소화 기능 개선과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또는 관절이 아프고 몸이 붓는 분들에게 생강 온수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생강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조합은 따뜻한 물에 꿀 반 티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꿀의 천연 효소가 소화를 돕고 꿀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꿀 추가를 피하시고 순수한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7일 아침 온수 습관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사흘은 순수한 따뜻한 물 250ml를 기상 후 15분 이내에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마시기 전과 마신 후 30분의 몸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뱃속이 움직이는 느낌이 오나요? 몸이 더 빨리 깨어나는 느낌이 드나요? 아침 붓기가 평소보다 빨리 빠지나요? 이것들을 직접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흘째부터 닷새째까지는 레몬 슬라이스나 생강 슬라이스를 추가해 보세요. 위장이 민감하지 않다면 레몬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붓는 편이라면 생강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아침 온수를 마신 후 최소 15분은 식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물이 소화기관을 깨우고 위대장 반사가 충분히 일어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15분의 간격이 아침 온수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7일 챌린지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배변이 규칙적이 되었다고, 점심 전에 갑자기 허기가 지던 것이 줄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고,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다고.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챌린지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한번 몸에 배면 이 습관은 정말 오래갑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지속하기 쉬운 건강 습관이니까요.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이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다면 아침 공복물을 마실 때 물의 양을 더 적게 100ml에서 150ml 정도로 줄이고 천천히 드세요. 둘째로 신장 질환이 있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적정 수분량을 확인하세요. 셋째로 너무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혀가 대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 정도의 온도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드시 손등에 살짝 부어 온도를 확인하고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보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습관의 기초를 쌓고 싶은 분들, 건강을 위해 뭔가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은 정말 최고의 출발점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고 부작용도 없고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첫 번째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세요. 따뜻하게 데워진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의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미 아침 온수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변화를 꼭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들,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공복에는 독이 되는 식품들을 낱낱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